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2세 한정아 씨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한정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 젊었던 정아 씨는 아침마다 머리핀을 단정히 꽂고 집 근처 작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의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들어왔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셈이 빠르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격리 일이 체질에 잘 맞았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더하고 빼며 느끼는 성취감,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확히 지급될 때의 뿌듯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죠. 정씨, 오늘도 서 정리하느라 고생이네요는 정아 씨가 제일 빨라요. 옆자리 동료가 미소를 띠며 칭찬을 건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하는 일인걸요. 김 대리님이야말로 외근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아 씨는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정아 씨는 사무실에서 몇 년 동안 격리로 착실히 일을 이어가며 자부심을 쌓았어요. 정장에 단정히 치마를 차려입고 커피잔을 쥐고 있으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정아 씨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난 따뜻한 성격의 남편과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매사에 웃음을 잃지 않는 성격이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정아 씨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당신이 고생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일해도 우리 둘 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권유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며 처사를 임신했을 때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정아 씨는 남편이 점점 더 술에 의존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당신 오늘도 술 마셨어요? 정아 씨는 나지막히 물었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눈썹을 찡그리며 답했습니다. 용 조용히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술 한 잔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한 잔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자요. 당신 회사에 출근은 하는 거예요. 정아 씨는 남편의 상태가 더 심각해질 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라며 소리치고 방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가정을 위해 정신 차리고 다시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무책임해 있고 때로는 이틀 사흘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방치 속에서 정아 씨는 혼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서 정아 씨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지. 정아 씨는 이른 아침부터 늘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각게 문을 여는 일은 그녀의 몫이었죠. 식당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아 씨는 전날 씻어놓은 채소들을 정리하고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정아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네요. 뒤따라 들어온 동료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찍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요. 사장님께서 열쇠를 맡겨주셨거든요. 정아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이 밀려올 때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정화 씨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식당 일쯤이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선 뜨거운 물이 끓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휘가 맞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을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아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먹으며 그녀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준호야. 엄마가 고생해서도 너희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줄게.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게 할 거야. 어느 날 아침 큰 아들 민석이가 엄마인 정아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요. 그럼 민서가 우리 민석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정아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요. 엄마 손 아파 보이던데. 아들 민석의 말에 정아 씨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엄마는 우리 민석이랑 좀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정아 씨는 사실 매일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손님이 몰리면 점심시간에도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아 씨는 종종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정 씨를 불러 습니다. 정아 씨 쉬엄쉬엄 좀 하세요.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까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럼 내 일이 동료들한테 아직 넘겨지자 하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정아 씨는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화 씨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오히려 일자리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정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식당에서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정아 씨에겐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다음날 두 아들에게 먹일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이 그녀의 밤 일과였다. 아들들이 점점 더 많은 뒷바라지를 필요로 했기에 정아 씨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정아 씨는 매일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 고생이 끝나면 우리 민석이와 준호가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야. 그녀의 마음 속엔 오로지 또 아들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석과
민석과 준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정아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 민석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민석이 앞으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의 어깨를 닿였죠. 그러나 정아 씨의 기대와 달리 대학에 들어간 민석은 공부보다 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강의와 과제들에 그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어느 날 은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민석이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정아 씨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고요. 정아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민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솔직히 나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흥미도 없어요. 어차피 공부한 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빨리 돈이나 벌고 싶어요. 정화 씨는 민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다니 너무 놀라고 말았죠. 민서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대학 졸업장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중요해.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정아 씨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걸 매일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고생한 건 알지만 우리가 가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정아 씨는 민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고생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민석의 눈엔 이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니? 정화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동차 딜러가 되려고요.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은 반짝이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아 씨는 말이 막혔지만 민석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퇴를 반대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의 다짐이 진지하다는 걸 알게 되자 반대할 마음이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빠르게 영업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정아 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석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딜러로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며 꾸준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제시하는 재능이 있었죠. 덕분에 그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를 찾는 고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일에 열중하던 민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정아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큰 기쁨을 느꼈지만 한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온 세월 동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석의 결혼을 지원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기에 평생 모은 적금을 풀어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행복한 얼굴로 신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화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겪어온 고난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형편이 여유롭지도 않으실 텐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정 씨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 아니야, 민석아,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기뻐. 큰 아들 민석의 결혼식도 무사히 끝이 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어느 날 민석은 무언가 결심한 듯 어머니 정화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큰 결심을 했어요. 민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아 씨는 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뭔데, 무슨 결심을 했길래? 그래, 이제 딜러로 파는 걸로 만족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차를로 수출하는 사을 싶어요. 그게 요즘 뜨고 있대요. 사람들이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고차를 많이 찾는다니까 이참에 크게 해보려고요. 정하시는 순간 놀라서 아들 민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조사해 봤어요. 시장도 크고 제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했습니다. 정아 씨는 민석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민석아, 그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야. 딜러로 자리 잘 잡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그러나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도 풍족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민석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준 탓에 정화 씨는 현재 큰 민석아, 엄마가 널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 결혼할 때도 엄마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니? 지금은 그때만큼
넉넉하지 않아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못해줄 것 같다. 정아 씨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실망이 서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난 그렇게밖에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받아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밖에 못해줘요. 민석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아들이 기대를 품고 찾아왔는데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눌렀어요.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전고 싶은 그 형편이 안 되니 엄마도 참 답답하구나. 민석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정아 씨는 그 자리에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걸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아 씨는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돼 며칠 후 정아 씨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소 망설이는 목소리로 결혼 후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요.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둘째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하시는 순간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너희 형이 사업을 한다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못 준 상황이야. 엄마가 모아놨던 적금을 털어서 너희 형 결혼식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결혼식도 도와주고 나니 엄마가 가진 게 거의 없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구나. 그녀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 거절해 말을 전해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가 도와줄 수 없다는데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그날 밤 깊은 한숨을 쉬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지만 이렇게 자식들의 기대를 채워 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동안 그녀는 두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아 씨는 마음 한 구석에서 다른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줄 만큼은 다 해 준 거야.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자꾸만 불안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 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민석이도 준호도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시간이 된 거야. 하지만 정아 씨가 아들 민석과 준호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뒤로 자식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지만 예전과 달리 집에 들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잠깐 얼굴을 비추기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껄끄러운 감정이 남아있는 듯 보였죠. 첫째 며느리 미진이 정아 씨에게 점점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정아 씨가 민석의 집에 들러 인사를 나눌 때 며느리 미진이는 정화 씨에게 눈길 좋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요새 많이 바쁘지? 정아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바쁘죠? 정아 씨는 그 차가운 답변에 마음이 실렸습니다. 미진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정아 씨는 혹시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게 며느리 미진이의 불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정아 씨는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며느리 미진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진아, 잘 지내지? 장 보러 나왔어. 그러나 며느리 미진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미진은 시큰둥하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화 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진아, 이렇게 만난 김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까?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 씨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미진아, 혹시 내가 민석이한테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 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니? 미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서 힘을 좀 더 써주셨으면 했어요. 남들처럼 부모님 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아 씨는 며느리 미진이의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진아, 나도 정말 민석이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 결혼식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 며느리 미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았나 봐요. 그냥 민석 씨도 힘들어하니까 저도 속상했어요. 정아 씨는 그제야 미진의 입장에서 느꼈던 부담과 서운함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잠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아침부터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통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정화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김태웅 변호사입니다. 한정하게 꼭 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 정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다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민석이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무슨 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정아 씨의 친척 분인 한승호 씨께서 돌아가시며 한정아 씨께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드린 겁니다. 정아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산이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누군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알고 보니 정아 씨에게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정아
씨의 먼 친척으로 아주 오래전 정아 씨가 어렸을 때 한두 번 만났던 게 다였던 분이었죠. 그는 형제 자매도 그리고 수라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따라 정화 씨에게 유산이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원친척분의 유산이 자신한테 돌아오다니 그녀는 실감이 나지 않아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제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약 6억 원입니다. 정아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잠시 멍해졌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평생 노동과 고생을 합친다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금액이었고 잠시 말을 잃고 있던 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돈이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아 씨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심장이 두근거려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정아 씨는 몇 번이고 숨을 깊이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생긴 일이라고. 정아 씨는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고 또 아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희생해온 그녀의 삶에 갑작스레 찾아온 행운이었어. 며칠 후 정아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유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도 그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지원을 해줘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정아 씨는 자신이 일구어갈 새로운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고된 생활을 해왔지만 정아 씨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해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정아 씨는 물려받은 유산을 활용해 작은 음식점을 계약하고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가게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고르고 메뉴를 구성하고 작은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손수 챙겨 가게가 점차 모습을 갖춰 갈수록 그녀의 가슴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되었구나. 정아 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아 씨가 오픈을 위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정아 씨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와주셨네요. 오늘따라 기운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아 씨도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아 씨의 가게는 이웃들 사이에서 한번 가면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벽에는 직접 찍은 아기자기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메뉴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가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면서도 늘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화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식사 시간마다 손님들 사이에서 얼굴을 비추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자장님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손님이 맛있다는 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정아 씨는 웃음과 함께 답했어요. 비법은 별거 없고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드는 것뿐이에요. 정 씨는 그날 밤을 닫고 나서 혼자서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음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했죠. 그동안 자신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꿈을 이루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아 씨의 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정화 씨 가게에 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자주 나돌았고 손님들은 친구에게 이곳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점차 사라져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위로 행복을 전하는 것이 정아 씨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진이가 예고도 없이 정화 씨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네 부부가 먼저 찾아와 준 것이 반가웠지만 민석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요즘 가게 잘 돼요. 민석은 어색한 듯 말문을 열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 민석아, 너도 잘 지내지네. 그런데 엄마, 사실 오늘은 할 말이 좀 있어서. 민석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며 이번에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게를 잘 운영해서 돈을 모았을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어. 엄마,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부상도 잘 해놨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열정에 차 있었지만 정아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가게를 차리느라 돈을 많이 썼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단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지원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섭섭하네요. 엄마가 갑자기 가게를 차린 걸 보면 어디선가 큰 돈이 생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려고 하세요? 정아 씨는 아들이 여전히 부모의 지원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대. 정아 씨는 며느리 미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미진아, 너 집에서 놀고 있지 말고 엄마 가게 일 좀 도와주는 게 어때? 요즘 손님도 많아져서 혼자 일하기 힘들어져서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미진은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 저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요즘 민석 씨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사람들 응대하는 일이 저한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아 씨는 미진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미진이가 조금이라도 가게 일을 돕는다면 자신의 부담도 줄고 자식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미진아, 별거 아니야. 그냥 손님들한테 음식 가져다 주고 설거지 좀 도와주면 돼. 아직 손주도 없으니 지금이 딱 좋은 기회 아니겠니? 미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민석 씨도 힘든데 저라도 힘이 되어야겠죠. 어머니 가게 조금씩 나와서 일해볼게요. 며칠 뒤 정아 씨는 둘째 아들 준노 그리고 둘째 며느리 지영이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엄마 가게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미진이 엄마 가게에서 서빙하고 설거지 하기로 했거든. 그럼 너는 엄마 밑에서 주방일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가 잘 챙겨 줄 테니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러자 둘째 며느리 지영도 첫째 며느리 미진이와 비슷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형님께서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신다고 하니 저도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정아 씨의 가게에 민석의 아내 미진과 준호의 아내 지영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진과 지영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가게 일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정화 씨가 최대한 배려해주는 덕분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미는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으며 환하게 웃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지영은 정화 씨와 함께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 준비를 도우며 음식의 정성과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정화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매일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날 미진이 정아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아 씨는 미진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매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손님들도 금방 알아챘거든.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란다. 지영도 정아 씨와 함께 일하며 점차 정아 씨가 살아온 삶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큰 기대만 하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신 걸 보니 존경스러워요. 정아 씨는 두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고 정아 씨의 가게는 점점 더 활기 찾았습니다. 이제 미진과 지영이 함께 일하며 가게를 돕는 덕분에 정아 씨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며느리는 손님 응대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서서히 익숙해졌고 정아 씨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정아 씨와 며느리들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과 준호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어머니 정 씨의 가게에 들러 따뜻한 찌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열심히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고 정아 씨는 민석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가가 말을 건네어 민석아, 미진이도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고생하는 미진이 보며 더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단다. 알겠지? 정아 씨는 눈빛을 가득 담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미진이 정말 고생이 많네요. 저도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민석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기대기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간 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책임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미진이 가게에서 애쓰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준호는 지연과 함께 식자재를 사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준는 묵묵히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앗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알면서도 니한테 더 기대기만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정아 씨는 준호의 말을 듣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준호야,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해. 준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정아 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온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진과 지영은 일에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두 며느리 간에도 진정한 친밀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 바쁜 시간에도 서로 격려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정아 씨의 가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정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이뤄낸 인생의 성취가 단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아 씨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에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가게를 찾아왔던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값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가게 문을 열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아 씨의 이야기를 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 씨의 이야기가 구독자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힘겨운 여정 끝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기시고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